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이들이 뭉쳤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전운신 우리들 넘버 저는 사실 계절이 바뀌면요 꼭 입맛이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음식 때문에 곤욕을 치렀거나 아니면 좀 위기를 겪었던 순간 있으시면 한번 우리 한번 나눠보죠. 옛날에 그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네. 제가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네. 거기서 잘못 먹었는지 완전 제대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생크림을 못 먹어요. 트라우마가 있구나. 누가 한번 이제 그런 경우 배 아프고 있어요. 설사. 네, 완전 너무 어릴 때 그렇게 제대로 아파버려가지고 생크림 못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 게장. 게장이요? 게장은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지금도 잘 먹어요. 게장. 아, 이런 거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으니까. 게장 언제 피난 가실 때 드세요. 그래요. 사실 저 음식은 우리가 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살면서. 그래서 건강과도 직결돼 있고. 자, 그래서 사실 늘 조심해서 사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 오늘 위험한 가족들도 이 음식 때문에 아주 상탈이 있습니다. 자, 도욱은 네. 자리를 좀 바꿔볼까요? 그럴까요? 도욱은 또 출연을 제가 알고 또 있으니까. 출연하니까. 답을 알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한번 가보죠. 네, 자, 오늘 또 우리 종국 삼촌처럼 아주 멋지고 잘생긴 아이돌이 한번 출연하시거든요. 아니 김종국 같이 생긴 아이돌이 어디 있어? 아니, 이런 아이돌 아니, 이런 아이돌도 나올 때가 됐어요.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요. 운동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오실지 기대를 하면서 위험한 가족, 네, 함께 보시죠. 허당 포스 장렬 아들 신동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건망증 무한전무장 엄마 이현정. 사고뭉치 아빠 이세진. 국내 최초 안전 시트콤 위험한 가족. 매번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저녁 식사를 꼭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웬일이지? 좀 불안한데. 일단 출출하니 가보자고. 어? 문이 열려있네. 음식 냄새 좋고. 냄새 좋아요. 아, 배고프다. 아니, 또 무슨 일이지? 세진씨! 세진씨! 이분은 또 누구야? 동우야, 정신 차려봐. 동우야? 어떻게 된 거야? 현정씨, 현정씨! 일어나봐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아니 저녁도 안 먹었는데 다들 배가 아프고 막 설사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옵니다, 이제. 동훈 니는 아침부터 뭐하고 돌아다니노?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에로타노씨. 너는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아 쌀쌀 맞기는. 잘 왔어요 도련님. 형수님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형이 힘들게 했어? 하루 이틀이라. 아 근데 밥 못 먹어서 밥 있어? 아우 우리 도련님 맛있는 거 해줘야 되는데 내가 손이 이래가지고. 아 형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형 밥 해야죠. 뭐 내가 밥을 하라고? 그럼 여기 당신 말고 누가 있는데 도련님 굶길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내가 밥 할게요, 그럼. 형제가 너무 안 닮은 거 아니에요? 다녀왔습니다. 왔어, 맨로맨! 되게 친하잖아요. 동우야 니는 삼촌한테 무슨 꼬부랑 소리고. 삼촌이 네 친구가. 아 괜찮아. 괜찮네. 우리 도련님은 성격도 착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나는 TV에 나오는 아이돌들보다 우리 도련님이 더 좋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노? 여보! 야 배고파. 삼촌 많이 배고파? 이거 어제 먹다 남은 치킨인데 이거 먹을래? 양념 싸야 돼? 매운맛인데 좀 굉장히 매워. 괜찮겠어? 그래. 오케이. 하루 지난 치킨이라 맛은 어땠죠? 매워. 너무 매워. 매워? 좋아. 아, 역시 치킨은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저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어째 뭐 잘 돼가나? 자, 다 됐다.
요리 완성. 뭐 요리 별거 아니네. 벌써 다 만들었다고? 너무 빠른데. 자, 동우야, 잭슨아, 일로 와서 이거 좀 먹어봐. 어때? 맛있지? 아빠, 아 이거 양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 소면도 퍽퍽하고 골뱅이 무슨 면이 생면인데 이게 뭐예요? 에이. 요리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안 해. 그래서 세진 씨 음식하는 거 포기했어요? 아니요. 가족들 반응 보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곧 비장의 무기를 발견했죠. 냉장고. 가만 본다니 꼼수. 꼼수. 장모님이 하는 거야? 장모님 끓는 거예요. 아빠 아직 멀었어요? 다 됐어. 아, 좀만 기다려. 야, 뭐가 많아요. 오늘. 형, 배고파. 여보, 빨리 좀 해라. 와, 백숙 진짜 좋아하는데. 넘버 원. 진짜 많았으면 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줄 뻔했는데. 도련님, 밥 먹고 그러고 있으면 체한다. 동우야, 삼촌이랑 저 나가가지고 좀 걷다 온다. 아니면은 그 삼촌 잘하는 거 뭐고 마셔니가? 아이 마샤는 화성이고 엄마 그 마샤라츠 그래, 그거라도 좀 배워보든가. 어? 그게 그렇게 운동이 된다면서요? 동아, 보여줄게. 아 삼촌 이걸 나보고 지금 하라고? 도련님 너무 멋있어, 내 스타일.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비켜. 내가 해볼게. 어머, 어머. 어머, 얘랑 어머. 세진 씨 책입니다. 생쇼를 한다, 생쇼. 아이고, 애쓰다. 어머, 애쓰다, 애써. 아이고, 정말. 뭔가 다 튀어나오겠다. 그러다가 큰일 나요. 네? 아내가 하도 동생이랑 비교를 하니까. 차라리 먹어, 이게. 솔직히 엄마가 잭슨 삼촌을 너무 좋아해요. 가스대분 같다나 뭐라나. 동아, 언제 나와? 삼촌 좀만 기다려 나는 힘들어. 아이고 대참사. 그럼 이때는 동호랑 잭슨이 둘만 아팠군요. 분명 둘만 했던 행동이 있을 텐데 그게 뭐지? 동호와 잭슨이 배가 아팠던 까닭은 네. 아, 그래요. 아니, 저랑 잭슨 삼촌이 왜 아팠을까? 왜 배가 아팠을까? 얼마나 매운 치킨 먹었잖아요. 매운 치킨. 매운 것도 일단 속이 안 좋고요. 빈 속에. 그리고 일단 어제 먹었던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집안에 실내에 있으면 쉽게 또 상할 수가 있죠. 보관 상태가 처음부터 그 냉장고에서 꺼낸 게 아니라 그 책상 위에 올려놔져 그렇죠. 있었잖아요. 상온 보관, 상온 보관이 돼 있었어가지고 이게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좀 상온 보관은 조금 위험하죠. 조금 그리고 지금 튀김이기 때문에 좀 하루 지나면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좀 치킨 쪽으로만 가지 말고 우리 네. 다른 쪽으로 가보죠. 이 골뱅이 국수가 너무 떡이 졌어요. 그리고 둘만 젓가락을 딱 집었다고. 그렇죠. 그거 있었어요. 이 젓가락을 젓가락이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었어요. 이게 먹기 전에 젓가락을
음식과 같이 들어가기 전에 한 먹고 조금 빨거든. 한번 괜히 이게 빨고 나서 젓가락을 이렇게, 툭툭 찍더라고요. 맞아.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툭툭 바닥에. 소면도 맵단 말이야. 그렇죠. 매운 치킨과 골뱅이 소면과 까지 먹었는데. 여기 한번 뚝뚝이와 네. 아우 배야. 자, 그럼 우리가 나눠볼까요? 네. 젓가락. 저희는 매운 치킨을 매운 걸 음식, 2번 먹은 예, 거. 매운 음식을 많이 먹은 거. 오케이,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확인. 동우와 잭슨이 배가 아팠던 이유는 바로 전자레인지에 가열 조리했지만 식중독균이 남아있는 백숙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세균에 오염됐거나 잘못된 조리법의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세진 씨는 한 달 전 장모님 댁에서 가져온 백숙을 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조리를 했는데요. 그만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채 식탁에 내어놓습니다.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던 백숙. 배고픈 동우와 잭슨은 신나게 먹었고 아이들을 위해 먹지 않았던 세진 씨와 현정 씨. 결국 동우와 잭슨만 식중독으로 배탈이 나고 말았던 거죠. 음식을 가열할 때 전자레인지 많이 쓰시죠? 하지만 음식에 따라 올바른 조리법으로 가열해야 하는데요. 자, 여기 같은 무게의 모양이 다른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얇게 썰었고요. 다른 하나는 덩어리째 준비했습니다. 안심인가요? 전자레인지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열 조리해보기로 했는데요. 같은 시간 동안 두 고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 얇게 썬 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6분간 돌려봤는데요. 겉보기엔 아주 잘 익었습니다. 육즙이 저렇게 빠졌어. 물 먹은 종목 아닐까요? 그 속은 어떨까요? 단면을 확인해 봐도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죠? 마찬가지로 고기 덩어리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저거는 아무래도 6분간 돌려봤는데요. 익어가고 있는데 과연 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겉은 그럭저럭 잘 익어 보이는데 속을 확인해보니 붉은 핏기가 도는 게 한눈에 딱 봐도 속은 익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통해 표면적이 넓고 얇을수록 속까지 잘 익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조리할 때는 분량이 많은 음식은 중간중간 고루 섞어주고 두께가 두꺼운 음식은 위아래로 잘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음식물을 가열 조리할 수 있는 원리인데요. 또한 이 전자레인지의 출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전자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5 내지 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지나치게 크고 두꺼울 경우에는 중심부까지 익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가열 조리할 때에는 주의사항과 조리표를 참고하여 올바른 조리법으로 식중독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열 시간과 가열 온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금류를 비롯한 육류, 어패류를 가열할 때 식품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가열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겉만 익은 음식에 섞지 말고 속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보, 그거 한 달도 더 된 백숙이다. 냉동실에 보관해서 나 괜찮은 줄 알았지. 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니,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세븐 잭슨. 괜찮다 싶더니 이번에 형이랑 현수님도 아픈 거예요. 아유, 세상에. 우리 도련님 아파서 웃잖아.
아, 엄마, 저도 아프거든요. 우리 아들 질투하는 거가. 아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삼촌이랑 집 잘 보고 있으라. 다녀오세요. 뭐야? 아니 아프다더니 벌써 다 괜찮아진 건가요? 역시 갈증은 콜라입니다. 아, yes, man. And you? Hey, yo, come on, man. What's up, man? Where is your mother, man? Hey, come on. Hey. 엄마 어디 갔어? 아, 배야. 아, 아빠 좀 배 아픈 것 같아요. 아우, 나 왜 이러냐. 너 아직도 아파? 아직도 아프네. 콜라. 세진 씨 정말 목이 말랐나 봐요. 벌컥벌컥 잘 나가시는군요. 아, 좋다. 뭐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이후에는 뭘 먹었죠? 애들이 아프니까 아내가 먹을 걸 잔뜩 싸왔죠. 뭐야 이거? 붕대 풀었네? 아까까지만 해도 감고 있었잖아. 아니 도련님이랑 동우가 배탈이 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게 다 뭐야 이게 평소에 나한테 좀 이렇게 좀 해줘봐. 아직 저녁 시간 되려면 멀었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거기 쳐. 해래. 야, 써 한 개. 삼촌 배고파? 아까 엄마가 장봐 오고 있는데. 간식 콜? 레고. 고! 오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엄마가 우리 아프다고 이것저것 사놓으셨나 보다. 역시 형수님 뿐이야. 찔리긴 한데. 에헤이 저렇게 먹어대니 배탈이 나지. 근데 이번엔 세진 씨랑 현정 씨도 아팠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깜짝같이 없어졌네. 이것들 아픈 거 맞나? 내 홍삼 진에게도 손댔나 보네 이거. 양이 반으로 줄었어 이거. 이때까지는 다들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모일 때쯤이었어요. 형수님, 배가 또 아파. 엄마, 저도 또 배아픈 것 같아요. 나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애들이랑 증상이 똑같아. 3명이서 이러더니 얼마 후에 저까지 아프더라고요. 저녁도 같이 먹지 않았는데 이번엔 모두가 아프다. 휴지. 여기요 휴지. 자 받아요. 보통 식중독은 음식물의 세균에 의해서도 감염되지만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감염되는데 노로바이러스요? 그게 뭐예요? 위험한 가족 모두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까닭은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 위험한 가족 모두가 이제 배탈이 났는데요. 과연 온 가족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콜라 먹었잖아요. 예, 콜라 입 대고 먹어가지고 감염된 아까 거라고. 그 식중독균이 있던 게 여기 좀 이렇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엄마는? 근데 엄마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엄마는 뻔뻔했나요? 뻔뻔했지. 뻔뻔했나? 그래서 뭐 놀 맞나? 그럴 수 있죠. 지금 균이 묻어 있다면 저님이 되지 충분히 될수 않을까요? 있습니다. 네. 나는 진짜 천지. 또 왔어 옛날에. 왔어. 왜요? 냉장고 손잡이가 그 세균이 많아. 지금 다 열고 닫고 노로바이러스 걸린 친구 하나가 계속 열고 닫고 막 하고 예. 엄마 아빠도 다 열고 하고 손에 묻은 거를 씻고 닦고 해서 거기서 감염이 된 거야. 야, 서로 저도 형가신데. 무시무시하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안 먹어도 감염이 되는지. 그럼 손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콜라 뚜껑. 저는 콜라 여러 사람들이 음료수 네, 네. 예예.
우리 냉장고. 옛날 사람 팀은 냉장고 손잡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감염이 됐다.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 온 가족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유는 바로 냉장고 손잡이에 묻어있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퍼지는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전염 원인 1순위가 바로 손입니다. 동우와 잭스는 끊임없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었고 세진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냉장고 문 손잡이에 있던 노로바이러스가 가족들의 손에 닿고 음식을 먹으며 입에 닿았기 때문이지. 냉장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쓰는 물건도 많았으니 하하, 이거 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건 시간 문제였겠군. 자,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가 얼마나 잘 전파되는지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엄마, 아빠, 3명의 아들과 귀여운 막내딸까지 6인 가족이 있습니다. 냉장고문 손잡이에 노로바이러스가 묻어있다는 전제하에 집안 내부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12시간 동안 가족들의 이동 동선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셋째가 냉장고문을 여는데요. 냉장고문 근처에서 장난치는 아이들. 계속 간식을 꺼내죠. 자, 이번엔 엄마.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계속 열고 또 열고. 냉장고가 숨을 쉬지 못하겠군요. 주말인데다 아이가 넷이니 그럴 법도 냉장고 손잡이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가족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은 횟수는 12시간 동안 총 84회. 냉장고 문 손잡이에 묻어있던 노로바이러스, 과연 가족들의 손에 묻어서 어디로 전파됐을지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집의 가장 아빠. 오늘 점심은 피자.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게 피자를 먹습니다. 어허, 맛있게도 먹죠. 배가 부르니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방으로 가서 침대에 들어 눕습니다. 그 침대에 아이들이 또 놀고 있네요. 이번엔 엄마.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쏙.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이곳,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만졌던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침구류, 휴대폰, 각종 접시, 식탁, 스위치, 그리고 화장실 문 손잡이와 변기 레버였습니다. 소량의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되는 노로바이러스.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생겨난 후에도 최고 2주간 전염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 1위는 손. 손에 비누칠을 해서 20초 이상 문지르고 말끔히 헹궈야 하고, 물은 끓여 먹고 조리기구는 소독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감염됐다면 사용 중인 옷과 이불을 즉시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구토나 설사를 한 경우에는 더러워진 바닥이나 변기 주변을 즉시 씻어내고,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련님이 감염돼서 옮긴 거 아이가? 아이고, 그렇게 도련님 하더니. 아유, 엄마, 아빠. 지금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맞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예방이라고요. 네, 잭슨 말이 맞습니다. 음식도 두들겨보고 먹어야 하는 까닭. 이제 아셨죠? 오케이? 오케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위기탈출 넘버원 감독판 태양의 후배 지금 시작합니다.
단 1초만이라도 송중기가 될 수 있다면 태양의 후회 송중기. 감사합니다. 전 자나깨나 중대장 아리 꽃미남 상사 아스트로 차은우. 자, 현장 좀 돌아볼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강모연입니다. 우르크간 해교. 아, 강 선생. 아, 이 전화 누구 겁니까? 제 번호 딴 겁니까? 제 번호 저장하세요.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지 말입니다. 아, 그나저나 무슨 일이죠? 왔다 가셨다면서요? 의사한테 바람받기는 처음입니다. 급한 수술이 있어서요. 당신 아직도 나 사랑해요? 네. 선생님! 아! 차상사! 아, 이거 우리 해교 전화번호 저장도 안 했는데 이렇게 대형사고를 치면 어떡해! 저 진짜로 사고가 났지 말입니다. 2016년 4월 10일 일요일 현장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뭐 좀 찾아봤습니까, 차은우 상사? 첫째로 우 씨가 공부하던 교재입니다. 넘버원 한국어. 차 상사. 네. 사실 나도 밤마다 아주 열공하고 있지. 진급 시험 준비하십니까? 요즘 대세인 우르커. 대장님, 그 지금 생각해보니 그 중태에 빠진 우 씨도 약 한 달 전에 우르크에서 한국에 들어와 그 말이 좀 서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그 아저씨 안내. 반장님, 빨리. 그 아재 아세요? 그 아재 아세요? 아니, 일들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안전교육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안전교육 수료증입니다. 수료증? 누구 건가? 우르크 우 씨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우 씨가 작업에 투입되기 직전 사업장에서의 안전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르치나? 현장 탐문 결과 규정사항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자가 입국 후에 국내 취업 활동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전교육까지 다 받은 근로자가 그런 사고를 당하다니. 모르겠다, 도저히. 아직도? 빨리 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또 가봐. 이건 뭔지 아십니까? 넘어져 이거. 그럼 저건 뭔지 아십니까? 전자레인지 있잖아. 땡이지 말입니다. 저건 물체 이동하지 말라는 안전표지이지 말입니다. 과연 송중기 중대장은 우 씨가 중태에 빠진 원인을 알아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 우 씨가 사고 난 이유는 바로 안전표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 사고가 났던 그날 아침 일찍 출근한 우 씨. 남들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하다가 물체 이동 금지 안전표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물체를 이동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 외국인 근로자 재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한편 언어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안전보건단에서 개발한 위기 탈출 다국어 회화 앱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서로 달라 일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사고. 조금만 배려한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것.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39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이것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집단은 바로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제 말 막 무시하고요. 어쩔 때는 치고 지나가고 이딴 말 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애들이 때릴까봐 주먹으로 때려요. 욕하면서 때리고 다른 회석으로 가서 선생님 몰래 발차기 하고 지우개나 연필 같은 거 막 빼앗고 그래요. 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되게 말하고 자꾸 다른 친구들한테는 막 제욕하고 괴롭혔어요. 카톡이나 뭐 메시지나 그런 걸로 이렇게 한 사람한테 집중 따돌림 그런 거예요. 내 아이의 안전한 사생활. 오늘의 주제, 집단 따돌림. 자, 엄마들도 모르는 내 아이의 은밀한 비밀, 내 아이의 안전한 사생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집단 따돌림입니다. 이것에 이야기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승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자, 오늘도 엄마 아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 요즘 그 집단 따돌림으로 상담받으러 오는 친구들 많이 있죠?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데요. 네.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상담 오는 이유가 친구 문제인데 그 친구 문제라는 게 작고 큰 따돌림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네네. 대다수예요. 네. 근데 혹시 우리 MC 선생님들은 혹시 따돌림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따돌린 적은 없고 네네. 친구 중에 이렇게 냄새가 좀 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릴 학교 다닐 때. 때도. 근데 그게 안 씻어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그 안내라고 하잖아요. 아, 그 쟁취 막 네네네. 쟁취, 엑시증. 그 친구가 항상 그래서 주위에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만성 비염이어가지고 제가 옆에 같이 많이 있어줬어요. 아, 그래요? 그게 좀 본의 아니게 편해요. 착한 일을 하셨네요. 이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네요. 예. 저희 때니까 좀 곤란스럽네요. 그래요. 어떠세요? 그때는 뭐. 그때 전쟁통에 뭐 그냥 길에 학교도 막 이렇게 막 나무로 짓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야, 너희끼리 얘기해. 너희끼리 해.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는 어땠나요? 제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따돌림을 당했던 것 같아서 이게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점심시간에 강당에서 태권도 시범을 한번 보여줬어. 옆차기하고 기와 몇 장 깨고. 그랬더니 얘들이 굿모닝이죠. 무슨 이소룡인 줄 알아. 제가 그 당시 때 그거 지금 당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 기분이 있죠. 기분이 알죠. 있어요. 아니, 그, 아까 아이들 상담도 많이 온다고 했는데. 네. 그 아이들에게 집단 따돌림 얼마나 발생하나요?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라는 117 센터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상담을 오는 학생들을 조사를 했더니 한 63.8%가 바로 초등학생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이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따돌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는데 요즘에 발생되는 그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게 생긴 외모를 친구 갖고 있어서 아니면은 뭐 내 인사를 안 받아주는 게 건방져 해서 그런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피가해자 이런 따돌림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올 때 그 아이도 문제가 있겠지라고 네, 저도 네.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그럴 수 맞아요. 있지. 네, 왜냐면 우리 있어요. 때는 잘 없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아무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네. 내가 따돌림 네.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네, 거죠.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이 따돌림을 놀이라고 생각을 생각하나 한대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이나 어떤 나쁜 없는 거지, 생각을 그게. 가지고 하는 게 죄의식이. 아니라 놀이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 네. 예. 아니, 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면, 뭐 아이들이 당하는 상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어머니께 직접 한번 저희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네. 걱정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시다, 뭐 이런 분들. 아이가 지금은 막 표현을 잘하는데 저학년 때는 자기 표현을 잘 못했었어요. 내성적이라. 그래서 하지마! 이런 표현을 안 하면 아이들이 계속 장난처럼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그걸 약간 따돌림 당했다는 식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해하면 저는 친구들한테 네가 표현을 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 이렇게 교육하기까지 한 몇 년이 걸렸어요. 예. 맞아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아,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는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해서 탈이죠. 네, 말이 많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다른 어머니 또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한글을 조금 늦게 떼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체구도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좀 치이는 면이 있더라고요. 잘 있었냐, 학교에서 잘 지냈냐 이러고 얘기를 하면 잘 있었다고.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을 바꿨던 게 저희 아이한테 오늘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준우야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이러면은 준우도 또 저한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밤에 같이 얘기하고 지금도 누구예요, 엄마? 여기 어릴 때 좀 학교에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 네. 그래. 근데 어머니한테 처음엔 얘기 잘 안 했구나. 네. 왜 안 했어요? 그게 말하면 애들이 막 치사하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 또 괜히 그 말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또 더 혹시 아이들한테 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극복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진짜 아주 그냥 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하셔서 저 아이가 또 밝게 또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니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나는 주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있으면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그게 티나게 안 들리네. 저 친구가 난 봤어. 한 18명 나오겠네. 자, 과연 우리 아이들 몇 명이나 눌렀을지 저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바람. 맞아. 몇 명일까요? 24명 설마? 4명이었으면 좋겠다. 24명 설마? 4명이었으면 좋겠다. 봐봐요. 진짜. 이 24명이나 아이들이 봤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진짜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 집단 따돌림 목격한 적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목격했어요? 왕따를 하는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친구한테 숙제를 해달라 하면서 안 해주면 안 놀아준다고. 숙제를? 네. 같은 모듬이 돼서 모듬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 친구의 그건 아예 무시하고 그냥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해야 되나? 저거 되게 네, 힘들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또 그 친구의 편을 들면 저도 같이 그 친구랑 이게 따돌려질까봐 그런 게 저희 학교에서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사실 사이좋게 지내야 할 이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을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유? 네, 요즘 아이들이 아무래도 경쟁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대하면 아무래도 좀 미숙하고 사회적인 판단력이 안 되다 보니까 편을 가르고 따돌리는 행동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절대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그냥 자신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면밀하게 평상시에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찰 많이 하시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돌림을 하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나요? 우선 제일 이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신체적인 따돌림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때린다던가, 뭐 연필이나 이렇게 뾰족한 걸로 좀 찌른다던가, 물건을 던져서 이제 다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체적인 괴롭힘이 있고요. 또 요즘에 말로써 욕을 하거나 이제 괴롭히는 언어적인 괴롭힘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인 괴롭힘에는 이제 말로 주는 상처가 사실은 충격을 더 많이 주는 건데 아이들은 그게 흔적이 남는 게 아니고 그 충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어적인 괴롭힘은 조금 더 쉽게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싫어하는 별명 부르고 뭐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네. 이렇게 신체적인 괴롭힘 또 언어적인 괴롭힘에 이어서 또 그 다음으로 아이들을 사실 제일 힘들게 하는 유형의 괴롭힘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볼까요? 자, 엄마들은 모르는 내 아이의 비밀. 무슨 괴롭힘입니다. 무슨 괴롭힘이지 이게? 무시? 무시요?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을 얘가 얘기 시작하면 그냥 근데 연기 괜찮았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요즘 애들은요? 근데 그거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막 3명이서 얘기하고 있으면은 한 명이 야 너희 무슨 얘기하고 딱 들어오면은 아니야 너희 모를 거 없어? 아니 알 거 없어. 알 거 없어.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알 거 없어 해도 되지만 이제 아예 그냥 뭐 물어보면 그냥 이거. 이러면 진짜 그거 진짜 더 진짜 연기 괜찮았어요? 연기해볼 생각이나. 예.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떤 괴롭힘이 있나요? 바로 아이들이 걱정하는 괴롭힘은 간접 괴롭힘입니다. 간접 괴롭힘?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중에 이제 나오는 보기 중에 간접 괴롭힘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네. 자, 보기 보여주세요. 야, 간접 나쁜 소문. 자, 첫 번째는요, 나쁜 소문 내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 흘기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말 걸지 않기. 무시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과잉 친절 베풀기. 과잉 친절? 오히려 과잉 친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지금? 과잉 친절이요? 이렇게 말이 과잉 친절인지 약간 오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버하세요. 그러세요? 예. 너무 잘하시는데요? 김종부이가 나한테 하는 거야. 김종부이가 나한테 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 흘기기는 뭐. 잘 지냈어? 자, 어머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 숫자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어머니들 과연 몇 번이라고 생각하실지. 자, 결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없어요. 네. 그렇죠. 말 걸지 않기 2등. 말 걸지 않기. 그래요. 혹시 그러면 우리 나쁜 소문 내기 누르신 분 혹시 어머니 계시면? 일단 그 눈을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하고 그 아이하고 둘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을 걸지 않는 것도 그 친구하고 이제 그 아이하고 둘만의 문제고, 나쁜 소문 내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다른 주변을 이용해서 아이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거를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간접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 어떤 건가요? 정답은 사실 나와 있던 보기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 괴롭힘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신체랑 언어 괴롭힘하고 조금 다르게 직접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눈치채기 좀 어려운 행동으로 다른 친구들도 그 아이한테 못 다가가게 하고, 만약에 다가갔을 경우에는 이제 은연중에 너도 이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를 더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사실. 굉장히 지능적으로 변했네요. 아니, 근데 이런 집단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아이들이 느끼는 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대응을 잘 못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존심을 잃지 말고 좀 당당하게 대응을 하고, 그 아이들이랑 거리를 멀리 두고 나랑 좀 통하고 나를 배려해주는 친구들하고 다시 자리를 피해서 친하게 지내는 게 좀 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 내 아이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면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아들로 해가지고. 아들이에요. 야, 그래, 너 요즘 어때? 아빠, 나 요즘에 애들이 안 놀아주고. 누가? 다 그래. 반 애들이 다 나 막 머리 끄라고 놀리는 거 봐. 싹 다? 거의 다야. 아유, 그거 어쩌냐. 나는 얘가 한 명만 집을 줄 알았어. 야, 싹 다는 아빠도 해결을 못하지. 한두 명이야,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한두 명이면 나도 그 친구랑 해결하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막 싸우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맞아요. 아니,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어려우시겠지만 우선 부모님이 더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다듬으시고 충분히 아이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고 상황 파악을 좀 해주시고 적절하게 아이 편을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 문제로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또 우리나라 정서가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가해자 애들한테 가서 우리 애랑 좀 친하게 좀 잘 지내봐, 잘 지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따돌림을 하거나 이런 학교 폭력 이런 데 연루돼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그냥 좀 친해지려고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신고할 거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에 좀 깜빡해졌어. 자, 이게 부모님과 아이들의 이런 대응법도 좀 중요하지만 먼저 또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또 새롭게 문제가 되는 또 집단 따돌림의 유형이 있다면서요? 또 있어? 네, 또 있습니다. 어떤 유행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볼까요? 자, 엄마들은 모르는 내 아이의 비밀. 무슨 따돌림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속 했던 문제 아니에요? 우리 계속 했던 문제. 사실은 얘도 어머니가 또 모르는 내 아이의 비밀입니다. 요즘 SNS 유행하니까 SNS 따돌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다면서요, 채팅방에 막 이렇게 계속 초대를 시킨다면서요, 자기들끼리 나가 노는. 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욕을 하니까 싫어서 나가죠. 나가면 또 불러서. 또 가서 보고 또 욕 듣고. 나가세요.
우리 집이 옛날 뭐 나무집이냐 그러고 전쟁 때 뭐 그냥 어떻게 왔냐고. 자,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정답 뭔가요? 네. 사실은 바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네. 맞네. 이게 약간 그 비슷한 건가 봐요. 어른들이 잘 감시 못하는 방법을 택하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쉽게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활용을 해서 괴롭히는 특정인을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오는 한 10대 아이들 한 절반 정도가 이런 사이버 따돌림 때문에 온다고 하고 응급실을 왜 가요? 그 중에 한 25%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PTSD 증상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랑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까지 될 수가 있고요. 아, 그래도 뭐 우리나라 이런 상황이 좀 소수이지 않나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2012년도에 한 연구를 보면은 집단 따돌림 이제 카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10개 정도가 나왔는데 놀라운 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초등학생 대상이었다고 해요. 야, 이거 정말. 실제로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얼마만큼 충격적일지 잘 모르시는데 네네. 병원에는 그런 사이버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서 사이버 망명처럼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뭐 몇 학년 몇 반 누구 안티카페 막 이렇게 대문 걸어놓는다는 얘기시죠. 네, 맞아. 그리고 거기다가 네. 그 같은 반 친구들끼리 욕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사이버 따돌림이 이제 심각한 문제이면서 여기서 이제 엄마들이 모르는 아이들의 사이버 따돌림 용어가 있답니다. 용어. 저희가 화면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진짜 저격. 메신저 방폭. 방폭. 저격글. 저격글은 왠지 알 수 있을 알 것 것 같은데 같아요. 메신저 감옥은 뭐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네. 못 나가게 못 하는 나가게 약간- 나가도 다시 초대, 나가도 다시 초대. 방폭은 뭐예요? 방을 폭파시킨다는 네. 말인데 저게 뭘까요? 방을 어떻게 폭파시켜요? 방폭 되게 많이 이거는 있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방이 이렇게 있는데 네네네. 누가 한 명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다 나가버리는 거죠. 다 나가버려요. 반대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진짜 맞아요? 나 따돌림 당한 적 없어요. 혹시 어머니들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셨어요? 원래? 원래 이 용어들을 알고 있었다? 저 아예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이 모르셔. 자, 이제 정확한 뜻을 한번 선생님 한번 좀 알려주실래요? 한 번에 다 맞죠. 이 메신저 방폭이라는 거는 네. 특정 어떤 장소에 이제 아이들이 모인 다음에 피해 학생을 초대를 하고 그 아이만 놔두고 나머지 아이들 모두 나가버려서 그 방에 혼자 남는 그런 스트레스를 겪게 하는 그런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메신저 감옥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서 하나의 욕을 하는 카페에 그 특정 아이를 초대를 하고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이 초대를 해서 방을 나가지 못하게 아니 근데 하는 그 그런 초대해서 겁니다. 나가지 못하기가 되는 거야? 다시 초대하면 또 들어와서 자기 욕을 하고 있는 거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시 또 그게 들어오게. 선택권이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실제로 이어지는 거랑은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실명을 거론하면 문제가 되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되 누구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 아이인 걸 알 수 있을 만한 글을 꼬집어서 올리는 걸 바로 저격글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저격글이에요. 네. 그 이름 얘기 안 하고. 네. 그러니까 6.25 형 있잖아. 네, 맞아요. 피란 형. 또 다양한 용어가 있는 게요.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그 하나에 대한 욕만 하는 떼톡이란 거랑 또 한 반에 운영을 하고 있는 반톡에서 선생님이 없는 사이에 특정 아이들만 괴롭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런 반톡도 있다고 해요. 네. 정말 이거 근데 이렇게 진짜. 다양한 사이버 따돌림은 있는데 사실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은 모바일 메신저나 SNS로 하는 것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이런 부모님들의 정말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상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원인, 과연 무엇 때문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사이버 따돌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했는데 47% 제일 많은 퍼센트로 이 원인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원인일까 이게 맞춰보시면 퀴즈네요. 자, 보기가 있나요? 네, 보기 보여주세요. 많다. 이래서 싫어한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상대방 행동에 보복하기 위해서. 자, 2번은요, 상대방이 그냥 싫어서. 자, 세 번째는 재미나 장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리고 4번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냥 어울리고 싶어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자, 하니까 어머니들이 나도 숫자 버튼 해야겠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한번 눌러주세요. 자, 보시죠. 야, 3번이면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도 사실 문제죠. 그렇지요. 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저 사람 욕하는데 같이 모여서 욕하는 네,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따돌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1번, 2번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아무래도 이유가 있어. 3번의 이유 없이 3번을 가장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예. 3번 선택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유 없이 특별한 잠깐만 조금만 특별한 제가 방해만 되네요. 나가실게요. 굳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했다는 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마음의 가책을 아이들이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나가면 묻지마 범죄처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 사이버 따돌림을 하는 가장 큰 원인 무엇인가요? 다 이유로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가장 많은 원인으로 뽑은 것은 상대방 행동에 보복하기 위해서. 진짜요? 보복하려고? 말도 안 되지. 사이버 따돌림은 다른 따돌림하고 달라서 그 당한 당사자 아이 말고는 피해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얻기도 어렵고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더욱더 보복 충동이 일어나기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한 만큼 그 가해 행동을 했던 아이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그 다음에는 가해 행동을 하게 되는 피가해의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하는 때 따돌림입니다. 네. 맞아요. 아니, 사이버 따돌림 당하면 이거 바로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불행히도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의 86.5%는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방관자, 보고 있었던 친구들도 한 30.3%는 똑같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고 해요. 이유는 이거 대응을 하는 게 별일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이버 따돌림 자체가 이게 뭐 별일이 아니야, 뭐 큰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피해 아이는 자기는 당하면서도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어렵게 얻은 스마트폰을 부모님한테 뺏기게 될까봐 이제 못 쓰게 될까봐 그런 단순한 이유로도 이제 얘기를 못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이버 따돌림은 피해 발생을 한 것 같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즉시 이거는 화면을 캡처를 해두거나 증거를 남겨두어서 즉시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네. 이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이나 SNS를 사용하지 않도록 좀 지도 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약간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좀 많이 웃게 하고 유머 감각 있는 친구들이 사실 좀 인기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네, 많이 웃어야죠. 자,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보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따돌림을 당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승민 선생님과 함께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게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어른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실제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것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좀 어려웠던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알아가고 아이들이 학창 시절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 아쉬운 소식을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이요, 이 위기탈출 넘버원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예, 너무 아쉽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그만큼 많이 높아져서 없어지는 거라고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탈출 넘버원이 사라지지만 대한민국 크고 작은 사고들도 다 같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맞습니다. 네, 뭐, 지난 10년 동안 참 저희가 각종,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게 됐는데, 저도 일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저희는 또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안전상식 깊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안전하게, 안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기탈출 넘버원! Okay, let's go. Yeah.
살면 중요한 것 너무나도 많지 돈, 사랑, 명예, 행복 그 외 여러 가지 그렇게 바쁜 너의 삶 속에 안전은 뒷전 안전을 지키고 계속 널 펴간 너의 빛은 You know what I mean? 조심해 조심해 one shot